안녕하십니까. 시대를 키우는 시큰 경제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달콤한 목요일입니다. 달콤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뇌가 있죠. 뇌는 좌뇌, 우뇌로 나누는데 요즘은 뭐 통합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좌뇌는 분석하고 우뇌는 좌뇌 분석은 정밀해지고 우뇌의 통찰은 날카로워지길 바랍니다. 자, 어제 마켓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472로 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은 860. 회사채와 국고채는 좀 상승했습니다. 2.9, 2.4. 환율은 1,397. 1,39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국회가 하루 27건씩 입법 공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을 하고 있죠. 네. 22대에 들어 벌써 1만 3천 건이랍니다. 어쨌든 많이 일을 하고 있군요. 네.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트럼프 압박에 결국 중국 개도국 특혜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약합니까? 트럼프 입김에 중국 시진핑이죠. 개도국 특혜를 포기했습니다. 리천 WTO 특별 대우 안 받아 미와 합의서 걸린 돌 해소라는 포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얘기했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전체 뜻이 파악되면 넘어간다고. 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별 대우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 때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한 지 6년 만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좀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대만의 슈퍼 태풍이 강타했습니다. 와, 140명 실종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 서너 명 정도 태풍이 오면 사망하죠. 140명이면 피해 규모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안타깝네요. 네.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아주 나약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이 됩니다. 햅쌀 풀려도 뛴다는 것이죠. 쌀값이 20kg 기준이죠. 20kg 기준인데 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00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kg 소매가가 작년보다 28%나 뛰었습니다. 늦은 추석에 조생종 농사가 줄며 정부 가격 안전성 예측 빗나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먹거리니까. 쌀 한 포 한번 읽어보세요. 쌀 한 포 20kg입니다. 한 포를 20kg로 잡고 있습니다. 쌀 한 포가 20kg다. 소매 가격이 65,000원을 넘었다는 것이죠. 9월 중순부터 수확 시기가 이른 조생종 햅쌀 풀리면 쌀 가격이 안정세를 사실 거라는 예측과 다른 흐름이다. 농가가 올해 추석에 늦은 점을 고려 조생종 농사를 줄였다고 합니다. 줄여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분석입니다. 조생종 농사를 줄였다는 것이죠. 그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조생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생종 28%나 상승했답니다. 20kg 65,000원 쌀값 정도 한 포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공급이 줄고 다섯 번째는 공급이 줄고 대출은 묶였다. 가을 전세 물고 말았다는 거죠. 공급이 수요 공급 원칙에 줄고 대출은 줄었다. 전세 물건도 말랐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 물량 올 들어 24%가 줄었습니다. 28, 24,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값이 33주 연속 상승 행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테마니까 전세 물건이 말랐다. 줄었다 말랐다. 우리 참 감성적으로 표현하죠. 마르면 줄어들겠죠. 물량이 물이 말랐다. 그렇죠. 줄어들었다. 좀 시적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물이 말랐다. 전세 물건이 말랐다. 줄었다보다도 더 강력하니까 이런 글을 시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것을 똑같이 보지 않는 거, 익숙한 것을 색다르게 보는 게 그게 사유의 단초의 시작이죠. 자, 보겠습니다. 올가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과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춰 자취가 어디 있습니까? 자취를 감춰 전세값이 치솟고 있다. 말이 재밌어요. 보통 이제 우리 언어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특이한 말이면 자취를 감췄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건설 경기가 하락됐었죠. 가을 이사철, 가을에 왜 이사를 해야 되는지, 가을 이사철에 맞아 서울 등 수도권 전세난 우려가 있다. 요즘은 가을 이사철, 가을은 이사철이라고 적었는데 글쎄 왜 가을에 이사철이 됐을까요? 계절적으로 그렇겠죠. 봄, 여름 덥고 봄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가을, 겨울은 추우니까
가을에 이사하기 편해서 가을 이사철이 된 거죠. 네.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면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했고 반대로 회사채 국고채가 상승했으며 환율이 1397원입니다. 첫 번째 입법 공정. 사실 뭐 국회는 입법하는 데시죠. 일을 제대로 하는데 비판적으로 너무 뚝딱뚝딱한다. 반영률 15%에 불과하다. 반시장 포퓰리즘 발휘 급증하고 정쟁수단 전략도 있다는 비판이죠. 뭐 그동안 국회가 아주 일을 못한 거에 비하면 열심히 하는데 이게 규제 쪽으로 갔냐. 뭐 법을 만든다는 게 뭐 하지 말라.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그 규제를 푸는 법안도 있을 테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양으로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아주 열심히 국회 가는 게 입법이죠. 입법 공장 그동안 못했던 걸 한꺼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졸속 입법이 될 수도 있고 반시장 포퓰리즘 반시장적 시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포퓰리즘 표를 의식해서 어떤 인기 영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비판이 있었고 또한 정쟁 수단으로도 전략과 비판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대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것은 변호사들을 보면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한쪽 면만 강하게 주장해야지 글이 살죠. 근데 우리는 글을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행간의 뜻을 알아야 되죠.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와 중국이 협상을 위해서 개도국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했다는 거죠. 먹혀 들어간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하도 관세로 지랄 밟고 나니까 제3국에서 포섭을 해서 우리도 이런 길을 찾겠다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낚시에 걸려든 거죠. 트럼프가 걸림돌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하겠다. 무역 협상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협상의 전략 아닙니까?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만의 슈퍼 태풍 1,140명이 들어오고 네 번째 햅쌀풀료도 한 포에 6만 5천 원 돌파했다는 것이죠. 가장 농가에서 조생존 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테마는 공급이 줄고 그러니까 대출이 줄었습니다. 대출도 못 끼고 전세 물건이 말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으면 처음 연말 딱 보면 그날의 핵심 포인트를 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겠습니다. 임금 인상 4.5일 쟁취 역대 영국 은행권 총파업에 들어섰답니다. 3년 만에 금융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했습니다. 4.5일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OECD 평균 일수가 근로일수가 4.5일입니다. OECD 평균이 4.5일이니까 우리만의 특혜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현실상 4.5일이 가능한가 그런 찬반 논의 됐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평균 적지 않죠. 적지 않죠. 줄어드는 영업 지점은 줄어든다 아마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안타까움도 있겠죠. 적게 뽑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급여를 올리는 그런 거죠. 자기는 이제 뽑혔으니까 이제 4.5일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의외로 은행은 시간 내서 은행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은 늦게 열고 요즘은 이제 9시에 열지만 일찍 닫지만 실제로 잡무가 많죠. 잡무가 많습니다. 문 닫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금융권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돈이 돌지 않습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은행권 하지만 많습니다. 은행 들어가십시오. 불만 많으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원청 모든 하청 교섭을 정부 압박난 금성 원청 모든 하청과 교섭을 해야 된다. 자, 파업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거린다. 불안했던 서울대병원 환자들이죠. 사실 그 환자들이 가장 그죠? 노조 무경 파업에 문제가 있는 거죠. 떨고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환자들이죠. 환자들이 지금 떨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내피셜이면서 항상 그 병원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총파업을 1년간 했습니다. 1년간 하고 나니까 사망 다수가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종료되고 의료기관이 정상화되니까 사망 다수가 그대로 사망 다수가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었는데 파업이 은행이 정상화되고 병원 업무가 정상화되고 나니까 다시 복원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것도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에 벗어나는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런 극단적인 서적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죽인다. 물론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의 충격을 위해서
어디가 부러지고 다쳤을 때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일어난 용종이라든지 어떤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몸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말이 많이 하네요. 필수 의료과 소속 인력까지 참여, 진단검사, 의무기록 발급, 부기대기, 무한대기, 대기석 꽉차 바닥서 기다리기도 병원 쪽 대치.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각 동네라고 하지만 의원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종합병원 가서 굳이 뭐 아주 희귀한 병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갈 필요가 있겠지만 지방 의원급 가더라도 상당히 의료가 발전됐기 때문에 굳이 종합병원만 뭐 이렇게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보통 한 우리 사회 종합병원 가면 3분이 넘지 않은데 개인 병원은 아주 친절하게 어떤 서비스가 좋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해주고 어떤 면에서 또 적극적으로 의사가 설명도 잘해줍니다. 우리가 너무 종합병원 위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 생각에 좀 변화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좀 간단한 것들은 의외로 개인 의원은 많이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 기술과 의료 정보 그다음에 의학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정말 그런 것들만 같습니다. 무조건 사실 종합병원 바로 가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자, 국회 입법 과잉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 해킹 사태 정보통신법만 102 벼락 입법을 했습니다. 복불 법안도 복붙 법안이 뭡니까? 무슨 말인지 뭐 하여튼 중복되고 말을 같습니다. 자, 이런 황당 법안 맨발 걷기 지원 성묘 땐 생화 써야 된다. 맨발 걷기 지원 성묘 때 생화 써야 된다. 볼까요? 연예인 연일의 인문학교육법 등 건수 올리기 경쟁이 남발 부추겨 전문가 입법 막는 중 성묘 땐 성묘 시즌이죠. 왜 생활을 써야 될까요? 두고 가니까 그런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만 딱 글자만 나오니까 조화를 갖다가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으니까 그게 이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 없이 이렇게 이런 걸 썼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거죠. 맨발 걷기 지원도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발은 이제 제가 황당하다고 얘기하는데 반론을 제기하기 보죠. 발바닥은 모든 신체 장기의 핵심 발바닥이 건강에 판단하는 척도가 발바닥이 있다고 합니다. 발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발가락 엄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위, 장 뭐 이렇게 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이건 건강상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늘 발바닥 지원. 좀 아주 상큼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법안들은 놀랍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황당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약간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각자 판단에 다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딱 매거시 언론들이 이렇게 딱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도 비판을 위한 비판에 글을 쓰지 않나. 또 오늘도 길어지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바리를 이렇게 많이 했군요. 생각이 민영배 이수진 이주일 한건 발휘한 사람 누굽니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의 자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법사위라든지 여기서 통과하는 데서 이거는 너무 좀 황당하다. 걸러지고 나서 발의된 거기 때문에 입법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그러니까 법사위원회가 필요한 게 뭐냐면 너무 황당한 거. 개미를 죽이지 예를 들어서 개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 옛날 법사들이 그렇죠. 스님들은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탁 쳐서 사람이 걸어가니까 내 발밑에 개미나 그 미생물들이 죽지 않도록 건조기 죽지 않도록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말이 있듯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법안 같은 경우 법사위에서 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봅니다. 일은 평균 발의됐다고 다 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네요. 중국과 사면이다. 중국과 무역 담판 유화책이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성공한 거죠. 트럼프 WTO 힘 빼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트럼프 일기 압박 6년 만에 전향적이다는 것이죠. 전향적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 조치였다고 합니다. SDO가 왜 나옵니까? SDO가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에서 SDO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SDO는 세계 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특별 차등 대우 조치를 SDT라고 합니다.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영어 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Special, 특별히 Differential Treatment. 특별 차등, 약간 Different 차등 대우 조치를 SDT라고 합니다. 우린 또 이게 별표 하나 쳐야 되겠죠. 영어 나오는 게 SDT.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더 우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의무 이행 유예, 시장 접근 우대, 규정 의무 완화,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SDT가 좀 생소하죠. 그래서 한번 늘 뭐 배운다는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SDT가 Special and Different Treatment인데 특별, 차등 대우 조치를 얘기합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대적 조치를 하는데 의무 이행 유예하고 시장 접근 우대하고 규정 의무 완화하고 기술 지원까지 하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 같아요. 같이 살자. 아주 우주에 비한 유니버셜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에서 조금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지만 못 사는 개동을 같이 살자. 우리는 휴먼이다. 평등.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0개국 개도국 혜택을 적용 못 받는다. 미와 무역 갈등으로 효율성 사라져. 오히려 대중 제재 빌미 제공한다는 판단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는 유지 논란. 중국은 WTO 체제 수호 포석인 듯합니다. 미와 맞선 다자무역 리더 노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지원이라고 좀 뭐 말하기도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잘 요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개도국이 이제 줬다 뺏었다 하는 그 아주 야비한 전략을 썼죠. 일관성이 없죠. 힘없고 백없는 개도국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사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WTO 주요 개도국 우대 조치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게 한번 SDT가 뭔가 스페셜 특별하게 디벨롭 디퍼런트가 좀 다르게 트리트먼트 대우하겠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새로운 거니까 SDT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도국에 대해서 농산물 등 수입품의 고율 관세가 가능하다.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을 주겠다. 관세 인하 폭식이 등 느슨한 규제 적용하고 세이프 가드 적용 때 개도국 이익을 고려하겠다. 세이프 가드. 또 정확한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 놓고 보겠습니다. 무역 상대방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협정 이행된 유예 기간까지 부여하겠다. 이런 아주 우대 조치가 있었습니다. 불편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SDT입니다. SDT. 이거를 카드를 뺐다 넣었다 하는 이 트럼프 시진핑. 강잡해서 이제 제 2위라고 하면은 굴욕적인 협상하기 위해서 다시 집어여는 아주 비굴한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50개국의 그 어떤 이익을 G2가 마음대로 넣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돼서 좀 이런 개도국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날을 고대해 봅니다. 자, 중국 수출 기업 보조금 줄어들 듯 한국에도 긍정적이라 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기업 보호가 어려워져 농산물 IT 시장 개방 분석 기업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한국 실질 혜택 크지 않을 수도 배터리 전자제품 이미 우대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중국이 수출 기업의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거죠. 중국이 자국의 수출 기업의 보조금 줄이겠다. 중국차 유럽서 눈호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하웨이 OS는 애플 제쳤다고 합니다. 중국이 자동차와 그다음에 핸드폰이죠. 애플 핸드폰이죠. 차휴를 어디 앞섰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중국의 제품 기술력이 이미 세계 수준이라고 합니다.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고 자신감 반영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타나게 특혜를 포기하고 자신감 반영했다. 어떤 이런 것도 있나 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시면 뭐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이런 세상에 나온 기사들은 각자가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각자가 다르죠. 얼굴이 다르듯이 중국이 이 SDT를 포기한 이유가 우리는 이미 이 개도국 특혜를 포기한 이유가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르륵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가 물이 흐르듯이 정리가 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장의 펀치볼 치우는 파워 주가 상당히 고평가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펀치볼이 뭡니까? 펀치볼이 어떤 파티형 음료가 펀치볼입니까? 펀치볼 치우는 펀치볼인데 이것도 한번 차트에게 물어봐야 돼. 펀치볼 치우는 파워 주가 상당히 고평가다. 지금 미 주식시장 있던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미국 주가가 아무래도 세계 주가를 어떤 바로메타이기 때문에 별의 3승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별 이렇게 3승하면 안 돼. 별 곱하기 3. 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평가됐다는 것이죠. 미 주식시장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파월은 증시 과열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커지는 기술주 거품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내 더 내릴지가 관심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첫 패러그래프와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이제 읽으면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FED 의장이 FED는 중앙은행 의장이 미국 주식에 대해 상당히 고평가되었다. fairly highly valued. 그렇습니다. fairly highly 높은 밸류가 되어 있다는 경고음을 냈다. 인공지능 AI 관련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달아오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파티가 무르익을 때 파티용 음료를 치우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나선 것이라는 주가 고점 논쟁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커지는 기술주 거품론. 기술주가 이제 가장 큰 매그니스 7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네요. 매그니스 7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맨 마지막 데이비드 러스의 트레이드 스테이션 글로벌 시장 전략 총괄은 파월 의장은 백악관을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굴복하는 것도 아니다. 백악관이 이제 트럼프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를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며 과도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피하려는 것이라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파월과 트럼프의 경쟁에서 이런 경고를 내는 것은 과도한 금리 요구를 피하려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해석이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심각하다. 이런 이유는 트럼프의 과도한 빅컷이라고 할 수 있죠. 금리 인하를 단호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주가까지 모든 면에서 정치적인 게 모든 게 정치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주가를 잡은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시진핑이 SDT를 이용해서 미국과 교섭을 하기 위한 방법을 썼듯이 파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월도 금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이 뭡니까? 주가입니다. 주가. 가장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주가를 건드리는 거죠. 고평가됐다. 네가 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뭔데 주가까지 입에 오르고 난리냐. 시장에서 반영된 것인데 이렇게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파월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해석이 아주 유효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이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도를 보겠습니다. 펀치볼을 알렸다. 파티용 음료인데 샌드백이 아니라 파티용 음료 펀치볼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테마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핵심을 줬죠. 정말 바쁘면 요걸 해서 읽어야 된다. 끝나고 지수 사상 최고치 갱신을 견지하고 있다. 연초부터 밸류에이션 압박이 높다. 지난달 시장 과도하게 낙관적이다 하는 것이죠. 추가 금리 인하는 열어놨다. 금리 상황 소폭 긴축적이지만 물가와 고용 사이 딜레마를 토로하고 있다.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리더들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뭡니까? 판단하게끔 한쪽으로 결정이 딱 내려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을 싫어한 일반 국민들은 정해져 버리니까 굉장히 짜증나죠. 싫으면 싫다 좋다 표현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두 개를 저울처럼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숨기면서 판단하게끔 애매하게끔 하는 게 이제 리더죠. 그렇게 하고 한쪽으로 치우쳤을 땐 강력하게 이제 치우쳐진다. 여론이 한 60, 5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 정치사에서 주로 했던 부분이 그런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좀 말이 많습니다. 네. 증시 경고음을 높이는 이 표를 보겠습니다. 표는 이제 2025년 1월에 자산 가격이 여러 지표상 높다. 높습니다. 이번에 밸류에이션 압력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월입니다. 파월.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다. 낙관과 그렇죠. 20대 주가 상당히 고평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주가가 올라갈수록 파월의 그 의미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94달러에서 179달러입니다. 와, 엄청 올라갔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매그니피션트 7을 보겠습니다. 매그니피션트. 자, 알파벳, 메타, 아마존, 애플, MS,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가 이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파월의 그 말 그리고 어떤 주가를 건드린 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각자가 자기가 받아들이는 대로 한번 평가해 보시는 쪽으로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를 과연 파월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파월은 지금 증권거래소 수장도 아니고 뭡니까 정부 백악관도 아니고 파월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업무 중에 주요 업무가 뭡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약간 치사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저 개인적인 내피셜은 금리는 아마 더디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말이 많았어요. 네. 엔비디아 오픈 AI 투자 AI판 돌려막기 논란입니다. AI 거품론 우려 재점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넬리 포모 소외의 공포감에 빠진 투자가들 증권가 상승세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포모가 뭡니까? 포모 공포의 소외감이라고 포모에 대해서는 이제 포모 반도체 랠리가 뭡니까? 반도체 랠리가 그거죠. 엔비디아의 무한질주. 그다음에 파월 발언에 국내 증시도 주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빠졌군요. 전문가 AI 반도체 수요 여전하다. 조선 방산주보다 상승력이 크고 있습니다. 잘 판단했죠. 그러니까 요거 기사를 딱 보고 나 지금 또
떨고 있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 왜 떨겠습니까? 수익이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동안 보통 주식도 그렇습니다. 하락할 때는 그냥 체념하고 마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을 때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상승의 즐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참아야 되는데 하락할 때는 체념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할 때는 이 어떤 기대 심리를 경험하지 못한 기대 심리 때문에 중간에 꺾고 맙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주요 EFT 1개월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파트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단은 참 대단한 물론 절대 다수 그러니까 거의 한 60% 7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참 이가 어떻게 됐든지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물론 욕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운도 참 좋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긴 것 같은데 유엔 북핵 수용의 실용 해법 END 제시한 END가 뭡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죠. END를 제시한 핵 용인 빌미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내피셜은 훌륭한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짤막하게 들었는데 3단계 비핵화론 이어 대북 관계 구상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구상 이게 이제 핵이 어떤 END 이니셔티브 3단계 비핵화 대북 정책 3원칙 자 END에 대해서 이제 또 오늘 공부할 게 많아요. END 줄여서 교류 교감비라고 합니다. 교감비 우리나라 말로 관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감비란 말보다 뭐라고 표현했죠? 관계 정상과 교감비 교감비 교류 익스체인지입니다. 익스체인지 이니셔티브 익스체인지 교류 관계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이죠. 비핵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비뉴클리어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스체인지 이 노멀라이제이션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이거 모르겠죠. 하지만 뉴클리어는 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비핵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END 끝내버리겠다. 이니셔티브 3단계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고도화를 중단하고 축소하고 폐기하는 방향으로 단숨에 폐기하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대북 정책 3원칙 보겠습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헌법에 명시된 북한은 한반도의 부속 여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아니다. 북한은 존재하겠다. 그리고 흡수 통일을 지향하겠다. 이게 또 지향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지향이 아니라 지향 없애겠다.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겠다.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고 싫고를 떠나서 대북 정책이 이렇게 나갈 것이다. 큰 틀을 한번 제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놈이 정말 없으면 저놈이 어떻게 그 범죄자가 대통령 되느냐, 죽여야 될 형수가 어쩌고 이거 진짜 이렇게 편협한 아주 디테일한 목숨 걸지 마시고 대국적으로 크게 한번 바라보고 싶다. 제대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아주 디테일한 거 아닌가? 우리 운전하고 운전할 수도 있지. 가끔 뻥칠 수도 있지. 이걸 이제 정치로 이용한 그게 문제죠. 털어서 뭔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향적으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죠. 남을 평가하기보다 자기 자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도 물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생각 자체를 어떤 기준의 틀을 하나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가 이제 가장 우려해야 될 게 집단 극화입니다. 집단 극화. 너무 심해졌습니다. 집단적으로 극적으로 어떤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비군복을 입으면 그 안에서 서로 무슨 일을 해도 못할 정도 이제 안 입었을 때는 괜찮은데 유니폼에 대한 우리가 편향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고 자체도 그렇고 생각 자체도 그렇고 일단 색안경을 끼고 나면 무조건 싫은 겁니다. 무슨 얘기라도 싫지 않습니까? 무슨 남녀관계입니까? 한번 싫어지면 영원히 싫지 않습니까? 그런 싫어하는 감정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이나마 뭐라 그럴까요? 애정이 있다는 거죠. 정말 싫어하면은 무관심합니다. 하고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단계는 아니고 아마 미워한다 그러면 뭔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도 요즘 오늘 좀 말이 많네요. 연전체 고정상으로 대정체 이러다 오늘 안에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경제 정확도 올 성장률 IMF가 그랬죠. IMF가 재정 개혁 세도에도 0.1포인트 올리고 내년은 1.8%로 전망했습니다. IMF가 그러면 내년에 2배 정도 성장한 거죠. 2배 성장 예측을 해놨습니다. IMF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자, 7월에 7.5.9명이 늘었습니다. 올 25명 회복 기대감이 있다 봅니다. 첫 생애첫 국민연금 지원 상교에서 일교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민생 쿠폰 9월에 소비심이 탄탄하다. 민생 쿠폰 때문에 효과죠.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해놔야 됩니다. 민생 쿠폰 효과 크다. 말도 많지만은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야 돈을 왜 나눠줘 하지만 이게 좀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 진정한 마중물이 아닐까. 뭐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돈을 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 몰려 있는 돈들을 풀어서 잘 혈액순환이 동맥경화가 없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뉴스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뉴스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다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신문은 이제 자극적이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름달이 떴어요. 카누 커피값이 오른다고 한다. 슬픈 얘기지만 커피값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가르치질 말던지 커피를 자, 갭 투자 차단 갭 투자 차단 2,000가구 송파 시그널 대단지 전세 자체 감췄다. 이것이죠. 차단이 효과입니까? 금리 인하 기대에 계약 갱신이 늘었다는 것이죠. 계약 갱신이 늘었다. 전세 물건은 작년 서울 아파트 전세 24,000개 휘경자에 겨우 9개밖에 안 나왔다. 선호단지 중심값이 천정부지다. 전세 특히 이제 전세에서 월세 전환 집주인이 늘고 수요자 매매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게 임대사업자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삿짐센터 거기서 인력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이것도 이제 이사도 많이 가고 또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게 잠겼다는 것은 뭐 이사뿐만 아니라 이 파급된 부대가 파급된 연쇄적으로 다른 업종들도 이삿짐센터, 포장센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단지 이제 갭 투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사라지는 전세 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철 입주 감세 전세값 상승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전세값 상승폭이 커진다면 이사가 활발한 오늘 11월까지 전세 시장 불안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매년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정체된다고 한다면은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춘다. 그러면 고이고 썩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세 비중이 늘수록 전세값 상승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 그러면 뭡니까? 전세값 상승을 자극한다. 자, 전 월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임대차 시장 불안이 더 키울 수도 있다. 것이죠. 이게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한번 전세 월세가 7억에 300만 원, 전세가 10억, 전세 11억, 13억, 전세 15, 16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것도 이제 어차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을 보겠습니다. 전세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2020년부터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증가하고 있죠. 2021년만 해도 40% 이상이었는데 상승하고 전세가 이제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죠. 외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전세는 거의 시가 말라서 없어졌죠. 그래서 월세 위주로 주로 월세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자, 기업형 임대, 민간 임대 세금 감면 공급을 해야 하는데 기업형 민간 임대 억제책 수요 고도교로 계약 갱신 요건 부작용 임대차 입법 개정부터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제 이것만 이제 말하겠습니다. 100층짜리 건물 짓는다. 100층. 뭐 어차피 서울 그리고 삼국지의 적벽 대설처럼 너무 높으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삼국지에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100층입니다. 100층. 자, 100층 땅이 한정적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충무고가 충분히 올라갑니다. 바바람 태풍이라든지 흔들거리죠. 타워팰리스 60층 넘어가면 위에는 약간 흔들흔들 거린다고 합니다. 강풍이 불었을 때. 그때는 또 연결 삼국지 적벽 대전처럼 화공을 쓰지 않았습니까? 배들이 조조 충성 우리 우리나라는 육지에서 강하고 또 죽였죠. 수군에 강한 조조가 당해서 명장들 수군에 강한 명장들을 오나라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약했는데 말이 좀 이상해졌네요. 어쨌든 적벽제도 배들이 꽁꽁 묶어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화공에 성공해서 적벽대전이 오나라 승리로 돌아갔었는데 그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고충을 만듭니다. 그리고 건물을 100층짜리 만들어서 위에 그런 건물도 사우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여기 고충에다 수영장도 만들고 안정성을 위해서 그냥 무게를 높이는 것보다 물로 채워서 수영장도 만들고 놀이시설 축구장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뭐 조망권이라든지 과학적으로 해서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수요를 늘리는 겁니다. 한정적으로 고도 제한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몇 개만 만들어도 뭐 주택이 해결돼. 그게 이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만드는 이거를 좀 개발해서 부동산업계 진출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원형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형 형태 이렇게 만들어서 100층짜리가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곳곳에 여기 유리로 돼가지고 취향권도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 만들. 우리가 이제 고가도로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고가도로 그 다리 보면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막지만 이거는 이제 아파트로 연결됩니다. 100층짜리 아파트. 아파트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놀이시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참 유토피아 세계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살으니까 저 생각이 약간 좀 일방적이긴 하지만 건축 관련 사람들 아이디어 괜찮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무튼 이상향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하도 정상적으로 심각하니까.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한 말이 있죠. 건축에다가 녹지를 조성하겠다. 층마다 녹지를 조정해서. 근데 이제 반론이 많죠. 모기들이 많고 벌레들이 많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나무 뭐가 이렇게 보니까 공간에 녹지를 건축 자체가 자연과 하나.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나무와 같은 것이죠. 나무 큰 나무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조정하려고 했던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와 같이 이런 건축 문제를 단번에 전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서울시장으로 보내주신다면은 저는 분명 서울시에 10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쭉 동시익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공간을 한번 창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혼자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웰컴 투 월드 뉴스입니다. 트럼프 빅시프트 러시아 종이 호랑이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착한 자세는 이 사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다리 버리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있죠. 경청하는 자세. 트럼프의 그 눈빛 좀 깔았죠. 약간 보면서 What can I do? 이렇게 유연청에서 이런 자세가 트럼프의 가장 겸손한 자세라고 합니다. 전혀 자세와 달리 말은 진짜 허벌나죠. 진짜 그렇습니다. 대놓고 유연청을 가가지고 아주 유엔을 욕하고 각국을 욕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트럼프 말했던 러시아 오일대로 급격히 경제 둔화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정의 호랑이야. 호랑이는 호랑이인가 봅니다. 미국 리튬 공장 산다 전략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콕 태국 한국판 저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와우. 자, 트럼프도 여기 아르헨티나 세계연에서 40억 수혈했답니다. 자, 어떻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쌀값 얘기 나왔죠. 쌀값 햅쌀 한 달새 5,000원 공주. 와, 한 달만 5,000원. 이거 먹거리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다. 성수가 채소 급락, 쇠고기 값 인상, 채소 과일은 급락했다. 버섯은 통전도 듣고 표, 비싼 옷 안사, 우유, 인터넷 멈춤. 비즈니스 앤 마켓입니다. K석화, 석화 감산하겠다는 거죠. 석유화 감산하겠다. 수요가 과잉된 거죠. 공급이 과잉돼서 이제 석화, 에틸렌 프레스틸 부분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효선중공업 배곡 투자 초기업 차단기 10년 만에 최대 하락한 해상 운임 지수 HM이 3분기 80% HM이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상 운임이 올라갔었죠. 올라갈 때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관세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좀 안정세 되니까 또 급감한 데부터 난리치고 있습니다. 자, 어디다 장담하죠? 정확하게 정보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해상 운임이 천정부지다 그래서 몇 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뉴스가 나와서 물사파 현대차 자, 기초과학 연구원 외국인 박사 AI 신소재 생성 방식이 확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식금 경제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너무 길다는 거죠. 빠짐없이 보기 때문에 생산 비용 10분의 1 적외선 센서 빅뱅이죠.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택시 업체 플랫폼 합종량 T면 이건 택시가 또 문제입니다. 그 전에 손만 들으면 왔었는데 아무리 손 들어도 안 옵니다. 또 빈차인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예약이라고 나왔죠. 자,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앱이 없는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무리 손만 들어도 빈차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면 예약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런 물론 뭐 앱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합니다.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편한데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죽을 맛일 거 아닙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 할아버지 저기 이 앱을 사용하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젊은이 고맙네. 그러면 커피 한 잔 값입니다. 그러면 이거 젊은이 고맙네. 이거 알려준 비용으로 한 5,000원짜리 주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의 돈이니까 배우기도 하고. 할아버지 제가 이 앱을 다운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10,000원입니다. 2년 연속이다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10,000원을 주고서라도 그렇게 돈 달라는 사람도 없겠지만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워서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텍스처츠 플랫폼이 또 합종 연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배워서 남주겠습니까? 힐스테이트. 자, 이거 광고 같은데요. 같이 묶여서 이거 안 잘랐군요. 중간에. 그렇습니다.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처럼 흘러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동성조선 3대 동성조선 비지죠. 하루 비만 치료제. 굶으면 돼요. 뭐 치료제까지 먹습니까? 안 먹으면 되죠.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LNC 바이오. 그다음에 김수환 대표 실력. 자, 벼랑 끝 MBK 홈플러스 280. 자, 벼랑 끝 MBK 홈플러스 200억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MBK의 홈플러스 지원 일지를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홈이죠. 홈 플러스 홈에다 또 플러스 하면 안 돼. 1주택 해라. 2주택을 버려라 했는데 플러스를 버려라.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1주택을 살 집만 해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홈플러스는 안 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면은 10개 정도가 매장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홈플러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글로벌 ETF 돌풍 순자산 이익 보시고 부정사용 없었지만 롯데까지 정지 없다지만 롯데까지 정지해지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불안감 고객 유출 가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10만 명, 100만 명 밀려. 롯데카드가 크죠. 이게 이제 롯데카드만 있겠습니까? 줄줄이 사탕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자 블랙록입니다. 블랙록. 블랙록. 이게 운영 규모가 어떻게 되죠? 블랙록. 핑크 회장이 1경입니다. 1경 7,500조입니다. 운영자금이 블랙록의 운영자금이 1경 7,500조라고 합니다. 어제는 잘못 얘기했는데 7,500억이라고 했는데 1경 7,500조입니다. 엄청나죠. 한국 주식 38조. 그 중에서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이죠. 38조 베팅하겠다. 삼성전자 89%나 수익을 받습니다. 와. 이런 게 있었군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89% 수익을 받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유화제시죠. 한국은 좋아할 만도 하겠죠. 한국이 삼성전자로 89% 수익을 봤으니까 큰 금액이 89% 수익을 봤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재미를 봤으니까 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한국에 이제 레리 핑크인가 그 회장이 한국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한 50%다 그랬으면 투자하겠습니까? 한국만 봐도 수학 안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얼마를 받습니까? 89% 수익 더 넣어볼까? 한국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 정권도 좀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고 한반도 리스크도 좀 사라진 것 같고 또 대통령이 또 잔머리도 있는 것 같고 잔머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 이참에 한번 한 200% 한번 수익을 먹어볼까? 200%는 좀 과하니까 100% 정도. 자, 38조에 한 100%만 돼도 얼마입니까? 76조 아닙니까? 76조. 이런 꿀이 어디 있습니까? 꿀이 아니죠. 이건 엄청난 블랙록이 다 이유가 있었군요. 블랙록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삼성전자도 89% 수익을 받습니다. 얼마에 샀을까요? 4만 원대 샀을까요? 2배 가까이 되는데 언제 진입했을까요? 이 부분 블랙록이 투자한 삼성전자 KB지주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재용 지분이 1.2%도 안 됩니다. 네이버,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코웨이는 물이니까 물장사 대표적인 물장사니까 삼성 E&A. 요거 한 별을 한 3개 치겠습니다. 블랙록. 검은 바위 아닙니까? 검은 바위. 블랙이고 록이 바위니까 검은 바위. 우리 회사를 하나 차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린록, 그다음에 블루록, 화이트록, 아니면 뭐랄까요, 옐로록, 레드록, 헤드록 해서 놀랍습니다. 역시 그 큰 자본을 움직일 만한 블랙록에 투자할 만한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KB 금융지주에서 무려 223%입니다. KB 금융지주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무려 얼마입니까? 223%. 2배가 넘지 않, 2배가 넘지 않습니까? 2배하고 2.2배 정도.
10조를 투자했다고 그러면 얼마 됐습니까? 22조가 된 거죠. 구체적으로 수익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돈이 돈을 번다. 하지만 돈도 잘못 집었다가는 깡통찬다. 그렇습니다. 자, 미 넘어가겠습니다. 미 빅테크 결합 무한진화 연이은 대형 해킹 사고 나라를 잇는 정보 보안주 ICK 주가 정보 보안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꾸준하게. 이거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터질 것입니다. 지금 뭐 롯데카드 뿐이겠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테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보안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줄줄이 사탕이죠. 잊을만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프로스 안 나왔죠? 이거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 롯데카드만 있습니까? 현대카드 다 있죠. 카드사 또 앞으로 그냥 보안에 관련된 주류로 계속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하나씩 터질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톡톡 튀게 되죠. 이거 참. 자, 그렇게 각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5천 가보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뭐가 두렵냐? 삼성증권. 자, 마이크로 HBM4 성능은 자신 있다. 삼성의 도전장. 마이크론도 자신 있고 삼성 SK 도전장은 되겠다.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 속도 저전력 최고 수준이다. 실적 발표 시에 직접 나섰다. 자체 나노 12나노 공정. 메모리 슈퍼사이클 길어진다. 폰, PC, 자동차용 수요 급증, 디램 공급 부족 이렇게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점유율 전망치. 우리가 점유율은 앞선데 그래 자신 가져라. 정신 차리십시오. 잘 나갈 때. 아니 점유율은 더 높은데 자식들이 왜 큰소리 치고 그래. SK가 가장 아프죠. 칭찬해 줘야 되죠. 최태원 회장. 최태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HBM 고대역풍 메모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높이 평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 이재용이 깜빡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최태원은 굳건히 HBM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죠? HBM은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 앞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보잉 페널티 만선 A에 방송되고 알리바바 선물에 돈 남았니 베팅할 때 돈 남았니 이 언니 참 돈도 많아. 스테이블 테더 2점 증권 시장입니다. 한푼 한가로 만나경 글로벌 디빈선 깊은 통찰 글로벌 용돈 넓혀가는 진격의 K농협 팝 오일 미래식량 산업계. 와 여기가 어딥니까?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파피아노 올레일린 지역의 팜 농장 전경입니다. 3만 4천 헥타르 크게 농장에서 연 20만 톤의 팝 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어디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만 톤을 팝 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인도네시아 파피아노에서. 진격의 K농입니다. 인도네시아 팜 농장을 가다.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팜유. 연평균 증가율이 늘고 팜유의 주요 활동은 식품. 팜유가 어디 들어가요? 식품에 과자. 팜유는 과자, 많은 과자, 빵케이크, 아이스크림. 바이오 에너지에도 들어갑니다. 바이오 디젤에 들어갑니다. 상품 비누, 립스틱, 크림, 로션, 보디워시, 잉크 페인트. 팜유가 쓰이는 곳이 많네요. 팜유가 팜유 생산 가공. 팜 농장 조성, 멸균 후 껍질 열매 분리하고 기계식 프레스도 CPU 생산 분리 이렇게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진격하고 있다. 자, 매년 4.5% 성장하는 팜유 시장이라고 합니다. 팜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 가지만. 식품,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그다음에 상품. 그래서 식바상. 하지만 이니셜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팜유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생긴 바이오 디젤 원료로 사용하거든요. 대체 재생에너지. 자, G코리아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디데이 오십니까 수능?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된 미용 시술은 공짜, 70대는 보험 사기. 이거 주의해서 하지 정맥류가 왜 생길까?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지의 정맥 피가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에. 상지도 아니고 중지에 피가 몰려야지 좀 에너를 하지에 왜 몰려? 상지에 많이 몰리면 뇌출혈이 되고 중지에 몰리면 세상이 아름답고 하지에 몰리면 피가 몰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오래 남죠. 좀 자극적이고 슈렉슈얼한 말을 하면 또 오래 갑니다. 보험 설계사, 의사, 상담 시장 짜고 실손보험 적용, 본인 부담은 없다라고 이렇게 설레발을 칩니다. 불필요한 비급여 수술 권유, 보험금 누수의 일반 가입자 손해다. 이게 크죠. 우리처럼 병원 안 가는 사람들 보험료는 아주 잘 내면서 이게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먹먹한 부시파도 푸른 잠. 먹먹한 부시파도. 언어에 유의합니까? 먹먹하지 마. 먹으로 막 치는 거 아니죠? 먹 치라죠. 먹 파도처럼 치라죠. 한국처럼 끝내버리면 먹먹한 부세파도. 이렇게 글 쓰는 사람 재밌어요. 뭐가 아닙니까? 먹으로 치는 거 아닙니까? 먹먹한 파도처럼 이렇게. 몇 번 그리다 보니 작품이 되죠. 참 논평치고 참 허접합니다. 그림 멋있네요. 독일 음악은 나의 뿌리다. 복수는 나의 힘. 독일 음악은 나의 뿌리. 예술적 경험 이어갈 것이랍니다. 하리보 김치의 조합. 낯선 감각 이를 느껴줬다. 하리보죠. 자, 미 극장의 전형 아웃사이더. 내 눈길은 변두리를 향한다. 내 눈길은 변두리를 향한다. 미 극장 전형 아웃사이더. 변두리? 그대 눈길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미래를 직시합니까? 과거를 되돌아보고 계십니까? 현재. 변두리를 향하면 안 되지. 그래도 변두리를 향한다 하니까 이제 눈길을 끌게 되죠. 뭔 말인지. 1등 참치캔 대표님 어떤 손 받았다. 김난도는 내가 주로 보는 내년은 키보드는 AI 오리 잡는. 어떡하네. 김난도가 매년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를 출간하죠. 노래 확 들어오네요. AI 오리 잡는 인간. 의미 있습니다. AI의 오리 잡는 인간. AI 사냥꾼. AI 사냥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AI 사냥꾼. DJ 찬학 김홍업 대 별세했군요. 75년 일찍 돌아가셨네요. 안타깝네요. 75년 한참 됐는데. 연의 명복을 빌어본다. 여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보겠습니다. 김남도. 자, 입동동 나왔습니다. 산재가 줄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초간격 산재 대책 내놨지만 노동자 경계심 깨워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재 중대재해법도 있고 노동자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산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왜 줄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범위가 넓혀진 게 아닌가. 산재는 일정한데 좀 줄었을 텐데 범위가 높아서 사망률이 수치로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자, 경제부 부장이 말했는데 백승현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의 과징금을 돈 버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산재를 물리고 다수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는 영업정지에 등록마에서 조치를 하며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를 내면 외국인 고용 3년을 제한한다. 이게 이제 강력한 제재 아닙니까? 핵심 못 찾겠네. 그럼 뭐야? 산재 사망이 늘어난 원인이 뭘까? 이거 다 읽어야 되네. 잠깐만요. 제가 읽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 내용은 파악해서 다 읽어봤는데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산재 사망이 늘어났는지 수치가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산재 범위를 높인다는 말도 없고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은 아마 그 전에 슈시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을 하도 이제 산재에 대해서 떠드니까 샤이 산재, 숨어 있는 산재, 부끄러워서 말 못한 것들이 아마 수치로 이제는 뭐 얘기가 되겠다 피해자들 그래서 늘어나자. 사실 보십시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비누와 복리 어떤 사람 비누와 복리가 인류 최대 발명품이라고 하지만 비누를 예를 들겠습니다. 비누가 발명되고 나서 비누가 산 중대재해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누가 발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누 발견으로 해서 전염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생이 철저해지고 좋아지고 그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보면은 위생이 질병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네. 어쨌든 저 생각에는 아마 또 다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죠. 법 제도가 있어서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할 수밖에 없죠. 비누의 발견처럼 질병이 줄어드는 것처럼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쉬쉬하고 통계화 안 된 것들이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산재 사고가 사망 사고는 이제 감출 수 없으니까 산재가 사망 사고가 가장 크지만 다른 부분의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오픈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산재가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자, 순환 시대, 기업 순환 시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트럼프 독주 덧셈. 상법, 사면초고 상황이지만 환경판만 있을 수 없다. 도전은 기업의 숙명이다. 내년 사업개혁 진취적으로 수립 유난 5년을 참아야 한다. 중기부 장관 현장보다 달라진다. 좋은 얘기는 하죠. 자, 입동동 환경의 입동동입니다. 이손의 시적인 순간 그땐 참 중요한 세계 아껴두고 싶은 가을처럼 훅 지나간 소중한 날 아껴두고 싶은 가을처럼 좋은 말이야. 아껴두고 싶은 가을처럼 천자그럼 폐광의 재발견 리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국의 폐광은 39곳이 넘는다. 발빠른 규제 개선, 신속 행정 절실. 전 세계 폐광은 3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에서 요거는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최고 데스크에서 내놨습니다. 이건 좀 읽어주십시오. 신문 가맹점 본사 경영관점 제2의 노란봉투법 아닌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이 그러네요. 두 번째는 기업 현금 자산 절반을 태우라는 자사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부는 비핵화, 북한은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같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얘기했죠. 핵심적인 논점을 짚은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죠. 가맹점 본사 경영 간섭. 이게 뭐죠? 새로운 브랜드 상품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상품이 나왔을 때는 프랜차이즈 사장님의 동의를 받으라. 그래서 제2의 노란 봉투법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의 강제 소각법인데 자사주 소각으로서 얻는 효과가 크죠. 주주들에게 득보다도 실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트에 들어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 이제 논란에 대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이 대통령은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세 가지 테마를 한번 깊게 오늘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한번 스크린처럼 한번 흘려보내겠습니다. 가을을 담는 한가위 선물. 올 가을은 무슨 선물을 해드리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탈모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뭘 선물해야 될지 고민되신 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하지만 탈모 선물께서 추천입니다. 직권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쏟아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성향이 다 맞잖아요. 실실 정권 정책이라고 해요. 실천하고 실천, 실실 정책인데 이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 쪼개십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왜 실실 쪼개십니까? 어이가 없어서 못 쪼개십니다. 웃었습니다. 뭐 이렇게 실실 정책의 태동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시대를 키우는 시큰 경제였습니다. 정말 달콤한 사랑도 하시고 너무 일에 몰입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릴렉스하게 일과 사랑을 그리고 보니까 일과 어떤 릴렉스가 병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달콤한 목요일날 또 회식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콤하다고 봤습니다. 달콤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정신적, 물질적 시대를 키우는 시큰 경제였습니다. See you tomorrow.